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향후에 자산 형성에 잘 도움이 될지 의견을 좀 드릴 거고요. 먼저 주요 기사 몇 개를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주요 기사 살펴보고 동향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줄었다라는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지역별로 인허가 건축물 수는요, 수도권이 무려 30.5%, 지방이 24.5%나 줄었습니다. 이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장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3년이 좀 지나서 나타나겠죠.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향후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여파로 인해서 집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이고요. 의미 있는 통계 데이터니까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 인허가 물량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지인 같은 걸 통해서 보면은요, 각 지역별로 입주 물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데이터만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크게 이제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요. 돌아온 30대 영끌 외지인 갭 투자도 오케이. 아파트 사자 이런 기사인데요. 집가격이 사실은 하락을 지나서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올해까지 상반기를 좀 통계를 내봤더니 30대 영끌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영끌족은 제외를 하고 30대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을 주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통계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영끌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가미가 된 거겠죠.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30대 매매 비중은 32.9%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무주택자가 이렇게 유주택자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보다는요, 기존에 한번 유주택자였던 분들이 좀 갈아타기의 수요죠. 하급지를 팔고 상급지를 간다거나 이런 수요, 아니면 매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지난 조정장에서 좀 매매를 했던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무주택자가 매매로 아예 돌아섰던 케이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외지인 매입 비중을 봤을 때요, 또 적지 않습니다. 한 26.1%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팔린 서울 아파트 4건 중에 한 건 이상이 서울 거주자가 아니라 타 지역 거주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용산하고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사실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내가 경기권이든 수도권 외곽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매수세는 많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통계 지표를 잡으니까 그게 다 외지인으로 잡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 기사인데요. 작년 10채 팔리다 올해는 66채가 나갔다. 뜨거웠던 6월에 잠실이라는 기사입니다. 잠실도 저점을 지나고 좀 반등이 생각보다 많이 됐고요. 거의 월 단위로 보면은 거의 1억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다는 얘기는 실제 실수요자들이 거주를 할 경우에만 이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의 매력도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보면 잠실 주거용 토지거래 허가 건수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중순에 보면은 10건이었던 게 최근에는 66건 지금 집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지 않은, 단일 지역으로만 봤을 때 적지 않은 거래 건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거래 금액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송파구가 강남 4구 중에서도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커지면서 자금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이제 몰린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도 여기 잠실 일대를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의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판교에서 맞벌이 중인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합산 연소득은 이제 부부 합산으로 봤을 때 2억 초반이고요. 연간 저축액은 약 6천 정도입니다. 판교 신미주를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후 저축액과 더하면 14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생깁니다. 이 자금으로 잠실 엘스 33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최근 몇 개월간 시세가 좀 오르긴 했는데 매매 타이밍이 아직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그럼 투자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주를 조금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방배 재건축, 특히 이제 13구역을 언급을 하셨죠. 여기는 어떨지. 위 두 가지 방향에서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녀가 2년 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라 이 부분도 이제 함께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뭐 답변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뒤에 구체적으로 제가 지도하고 자료들을 상세하게 좀 보면서 의견을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보시면은 의사결정 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비슷한 케이스에 처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의견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죠. 일단은 현재 보시는 지역이 잠실에 있는 잠실의 엘스를 하나 보신 거고요.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보신 지역은 방배동 일대를 보신 겁니다. 근데 방배동 일대도 보면은요, 지역 자체가 좁지가 않고요, 굉장히 넓고요, 넓은 지역 내에서도 많은 구역들이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속도는 다 다르고요. 근데 현재 이제 자금 상황을 봤을 때 이제 13구역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입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근데 입지로 보면은 이제 잠실하고 방배 두 가지 지역에서 현재 저울질 중에 있으니까 두 지역을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방배 5구역이 해당 일대에서는 가장 상위 입지 레벨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시장에서도 현재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그래요. 잠실보다는 현재 기준에 이 방배 5구역이 향후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상위 급지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13구역이라고 하는 입지 자체를 보면은요. 이 방배 이 단독주택 그리고 빌라 재건축 지역에서도 사실 상위 급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입지가 열세인 지역은 맞겠으나 사업 속도가 좀 빠르고요. 지금 초기 자금본이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 분들이 투자성까지 있다 보니까 접근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급지로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은요, 방배 13구역과 잠실의 급지는 아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금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투자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어떤 선택지를 해야 될 건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잠실의 이제 매매 타이밍을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타이밍은 이 시점 이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체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이 핀셋 규제라고 하는 거는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자를 핀셋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특히 투기성이 염려가 되는 기획부동산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은 많이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 시점 이전에 잡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제 핀셋 규제가
되든 아니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가 해제가 되든 두 가지는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이슈가 해결이 됐을 때 사실 시세가 얼마나 가겠는가 보면은요. 현재 시점에서도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해서 10억대 후반이었던 게 그죠? 18억, 19억이었던 게 반등을 해서 23억, 최근에 24억의 거래가 됐다. 그런 소식도 조금씩 전해 들리긴 하는데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은 23억대, 저층에 이런 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매물을 사려고 하면은 이 이상의 금액은 줘야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든 아니면 이런 핀셋 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거래량은 많이 증가를 할 거고 전고점인 한 27억까지는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전고점이 돌파를 해서 이 이상의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저는 좀 됩니다. 근데 23억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국평 기준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23억 기준에서 제가 취등록세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7천만 원 이상의 취등록세가 나오고요. 여기에 부동산 수수료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연식이 조금 된 단지다 보니까 이런 인테리어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부수적인 거래 비용이 1억 이상은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24억의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든 핀셋 규제가 돼서 이렇게 반등이 된다라고 한들 사실은 우리가 시세차익이 한 3억 정도 밖에는 안 되는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투자성이 아무리 아주 높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고요. 사실 투자성보다는 좀 거주의 가치에 좀 입각을 해가지고 이제 전고점이 회복이 돼서 다시 20억대 후반, 30억이 넘으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선택지가 이제 1안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 철거 단계에 있고 교외하고의 최근에 악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여튼 사업의 속도가 내는 구역 중에서 초기 자금은 가장 좀 적게 들어가는 구역이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부동산 하시는 분 같은데 블로그에 올려주신 걸 제가 캡처를 해본 결과 초기 투자 자금이 한 8억 정도이고요. 주담대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할 때, 프리미엄이 지금 권리가 5억에서 한 11억 정도 계산이 되니까 매매가 16억이지 않습니까? 추가 부담금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향후에 한 20억대 초반에 방배 13구역에 한 33평 이상을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시세 차익이나 투자성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잠실보다는 방배 13구역이 사실은 더 많이 우위에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변 입지를 보면은요, 방배 그랑자이가 있지 않습니까? 방배 그랑자이가 방배 13구역보다는 세대수도 사실 더 적기 때문에 근데 이 단지가 국평 기준으로 한 28억 정도의 실거래가 됐고요. 28억의 실거래가 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호가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29억, 30억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3구역이 입주가 될 시점이면 13구역의 국평 기준으로 한 30억대 이상은 저는 그게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사실 잠실 엘스를 우리가 총 비용에서 한 23, 4억에 매수를 해서 정고점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27억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억대 초반에 사서 30억 이상도 볼 수 있는 단지다 보니까 투자성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당장에 자녀가 2년 뒤에 입학을 한다는 얘기는 방배 여기 보면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는 실제 입주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현재 이제 상담자분 사연 같은 경우에 판교의 맞벌이 부부 40대 초반에 연봉 2억 초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판교에 있는 1단지 같은데 신미주를 최근에 매도를 했고
저축액과 더하면 14억의 자본이 생기는데 잠실 엘스 33평 매매 타이밍, 그 두 번째는 방배 13구역 33평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첫 번째 안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거주성이 더 우선되는 선택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거주성이지만은 투자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매매 타이밍이 언제가 좋겠느냐라고 보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핀셋 규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저는 해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해지가 되기 이전 시점이 좋겠죠. 사실상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판교 신미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그냥 갈아타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갈아타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나는 아니다. 이게 투자성이 높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는 거주성만 있다 보니까 투자성을 더 높이려고 하면은 저는 방배 13구역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총 매수가가 추가 부담금을 고려했을 때 한 21억 정도고, 향후 입주를 하면은 30억대 이상도 갈 수 있고요. 양도 차익도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지를 조금 더 우선하시는 게 저는 투자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의견,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에 어떤 거주하려고 하는 데를 우선하시는 분이 있고요. 내가 3, 4년, 4, 5년 뒤에 투자성을 우선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요. 이제 부부시니까 이제 자녀분의 이제 교육 문제도 걸려 있고요. 잘 상의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느 지역을 더 선호할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익이 날 건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14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잠실 엘스를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대출 거의 10억 가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봉 2억이신 직장인 맞벌이 부부도 사실은 무리가 되는 선택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대출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투자성은 좀 더 높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첨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